페인 흉터와 자국과 여드름이 3단 콤보가 있는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여드름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하기는 했지만 페인 흉터와 자국, 여드름은 같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흉터 읽어주는 한의사의 한의사 조현기입니다. 오늘은 다시 케이스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의 경우는 여성분의 여드름 흉터고, 여드름 페인 흉터뿐만 아니라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런 3단 콤보가 있는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만약 여드름이 좀 크게 결절성 여드름처럼 크고 깊고 그다음 다수가 나거나 아니면 흉터 치료를 할 수 없을 만큼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페인 흉터와 자국, 여드름은 같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분의 경우에도 여드름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하기는 했지만 여드름 케어와 흉터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같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시술 전 사진부터 좀 볼게요. 왼쪽 볼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측면 사진으로 보시면은 왼쪽 볼에 뚜렷한 박스카 형태들과 송고통 흉터가 같이 조금 모여있는, 혼재되어 있는 게 좀 보이실 거고, 특히나 중간중간에 붉어 보이는 여드름 자국도 좀 있고요. 실제로 여드름이 지금 왼쪽 볼엔 있진 않지만 안쪽에 붉은 자국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피부를 봤을 때 잠재적인 여드름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90도 측면 사진을 보면 흉터에 대한 깊이감이 조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페인 흉터만 보면 여성분들의 전형적인 여드름 흉터의 모양이긴 해요. 왼쪽 관자도 보시면 흉터가 별로 심하진 않는데 약간의 흉터 테두리랑 울렁임이 조금 있고요. 우측 볼하고 우측 관자도 좀 볼게요. 왼쪽 볼과 동일하게 박스카 형태와 송고통 흉터들이 좀 혼재하고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이 좀 많이 존재해요. 왼쪽 볼에 비해서는 박스카 형태의 흉터보다는 약간 이 앞쪽에 찢어진 아이스픽 흉터가 좀 더 많이 존재하는 게 보이고요. 관자에도 테두리가 좀 단단하게 보이는 흉터들이 다수 좀 존재하네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여드름 페인 흉터랑 여드름 자국을 같이 제어하기 위해 새살침에 처음부터 천연재생침 중에 한 종류인 VSM 시술을 같이 좀 진행했고요. VSM 시술이라는 건 각질의 턴오버 주기를 좀 개선시켜서 각질이 막아서 생기는 여드름들을 좀 부분적으로 막아주는 시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대략 8회 정도의 치료를 예상했지만 환자분께서는 연이은 치료의 실패로 흉터 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 없으셨어요. 그래서 1회를 먼저 진행해 보신 후 그 다음에 좀 마음에 드셔서 6회로 진행을 하셨고요. 시술 3회차 이후 사진입니다. 왼쪽 볼 사진부터 좀 보시면 흉터 개별을 보면 확실히 높이감은 찾는데 잠재 염증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잠재 여드름들이 발생해요. 여드름 자국으로 인해서 피부는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는 형태긴 해요. 우측 볼도 보면 여드름이 조금 더 발생하여 오히려 조금 더 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관자 쪽은 원래 왼쪽 관자, 오른쪽 관자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실수로 사진을 안 찍어가지고 이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다음 회차부터는 관자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환자분께서도 관자의 흉터는 어느 정도 좋아진 것 같은데 볼은 여드름으로 인해 조금 더 심해져 보인다고 하셨고, 그래서 여드름 제어를 위해 다음 회차부터는 VSM 대신 솔라테라피라는 보조시술로 좀 변경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놓으셔서 압출과 진정 관리도 좀 병행을 했어요. 솔라테라피는 VSM과 시술이 비슷하긴 한데 솔라테라피 안에 PDT 성분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 조절을 조금 더 잘 해주고 염증 제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시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5회차 이후 사진입니다. 좌측 볼부터 보시면 볼 쪽의 여드름도 좀 많이 감소했고, 그로 인해 흉터도 확실히 올라온 부분들이 더 잘 보이고요. 더 측면 사진, 90도 각도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흉터가 잘 채워진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왼쪽 관자도 보시면 처음에 비해 흉터 테두리들이 좀 많이 흐려진 모습이 보이고요. 우측 볼도 지금 보시면 여드름도 많이 감소했고 아이스픽 흉터들도 많이 좀 흐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앞쪽 보시면은 관자도 올라온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 딱 두 군데 테두리가 아직 뚜렷한 흉터들이 좀 남아있는 게 보여요. 6회차 이후 사진을 좀 보실게요. 왼쪽 볼부터 먼저 또 보시면은 흉터가 많이 올라왔고 많이 흐려졌어요. 90도 완전 측면의 사진 보셔도 시술 전에 비해서 흉터가 많이 올라온 게 좀 뚜렷하게 좀 보이실 거고, 왼쪽 관자도 처음과 비교하면 흉터 테두리가 많이 흐려졌고 뭔가 피부 결들이 많이 좀 좋아진 느낌, 울렁울렁한 느낌이나 약간 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드러워져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우측 볼도 조금 보시면 앞쪽 볼에 찢어진 아이스픽 흉터도 많이 흐려졌고 광대 쪽에 있는 흉터들도 많이 올라와서 좀 흐려진 모습이 보여요. 오히려 관자 쪽에 테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단한 두 군데가 좀 덜 올라온 느낌이 좀 들고요. 환자분께서는
6회차 하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6회차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시술은 이제 종료하셨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시술이 진행했다면 한 8회에서 9회차 정도로 모든 흉터는 이제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마무리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부터는 고주파 침이나 이런 다른 보조 치료를 이용해서 여드름도 조금 제어하면서 흉터 주변부도 풀면 지금보다 많이 부드럽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환자분을 리뷰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고주파 롤러라는 기계가 저희가 없어가지고 염증 제어에 이제 필링과 약심으로만 좀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비슷한 흉터와 잠재 여드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면 이제 고주파 롤러 침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염증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처럼 잠재 여드름이 있으면서 흉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새살침과 여러 보조 시술을 통해 흉터와 염증 모두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이번 케이스 통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케이스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